자, 특집 시사쇼 정치다. 먼저 중동 전쟁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축소하겠다고 밝혀서 그 의중이 뭔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란과의 전쟁 작전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해병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발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는 사실 미국이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종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만 너무 의존하면 이 전쟁 상황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못 볼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란 측에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동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댄 케인 합참의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군사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미리 지정해 놓은 타겟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10,000개일 수도 있고 15,000개, 20,000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한 7,800가까지 확인을 한 것이 주초였으니까 거의 10,000개 가까운 타격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타격 목표들은 달성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타격을 줄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스타바 그 육성 없이 메시지로만 국민 단결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들에게 굴욕의 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전쟁이 종료될 수 있나 빨리 이런 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란 측이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뜻대로 쉽게 종전되진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출구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양측의 합의를 통한 출구 전략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당초 미국이 이야기했던 이란의 핵 능력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 드론 능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해군을 제거하고 동맹국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제한전의 목표라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이후에 안정화 작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도 너무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경직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 유조선 통과 차단됐잖아요. 중동산 네네. 원유 수입 앞으로 적어도 3주 이상 끊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정부가 유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 전쟁의 정당성은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지만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이 이렇게 함께 성명을 발표할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준비와 경제적인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함 파견 등의 지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 김기용 대변인께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예. 그 다음 멘트가 뭘까요? 그런데 한국은 왜 우리 도와주지 않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의 안보는 호르무즈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죠. 예. 명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언급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얻는 그런 비율이 적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70%고요. 천연가스가 한 2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관련해 가지고 정상 공동 성명 예. 뒤늦게 했지만 그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했어야 된다, 같이 예.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나라가 됐었는데 일본은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셰일 혁명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어떤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일본과 한국이 절실해야 되는데 일본은 성명을 냈는데 왜 한국은 성명을 내지 않았지? 예. 그래서 어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함을 파견해야 된다, 파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거. 미국이 우리를 봤을 때 동맹으로서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말로써 같이 한다는 이런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파병한다는 얘기 안 해도 네네. 트럼프 어떻게 얼굴 보면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면을 세워주고 같이 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네. 미국은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전쟁, 예. 파병은 아니더라도 이런 외교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